팬데믹 연방 실업수당 456억 달러가 사기 행위로 도둑맞은 것으로 연방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물가 급등 지원금으로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지급할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확신하고 향후 중점 추진할 4대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로 찾아오는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기부자들의 10명 중 6명은 물가 급등과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많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한 주에 처음에는 600달러, 나중에는 300달러를 지급했던 연방 실업수당에서 최대 사기 행위가 벌어져 무려 456억 달러나 도둑맞은 것으로 연방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2개 주 이상에서 연방 실업수당을 받았거나 수상한 이메일로 부정 청구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나 수감자의 소셜 번호를 이용해 가로챈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아 셧다운됐던 팬데믹 기간 중에 주별 실업수당에 더해 팬데믹 연방 실업수당을 특별 지급했으나 역대 희대의 사기 행위로 수백억 달러를 도둑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주별 실업수당에다가 한 주에 처음에는 600달러, 나중에는 300달러씩을 추가해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일해서 받는 주급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아져 일하기를 기피하는 부작용을 빚은 바 있습니다. 특히 연방 실업수당은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주별 실업수당과는 달리 W2로 봉급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신청 자격을 주어 마구잡이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바람에 초대형 사기 행위가 자행됐을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실제로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갖가지 사기 행위로 부정 청구해 받아가 도둑맞은 연방 실업수당이 무려 456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에서 사기 신청해소가 잘못 지급된 액수는 지난해 6월에는 160억 달러로 추산됐었는데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이 정밀 조사해 발표한 새로운 추산치는 무려 45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2개 주 이상에서 중복 청구해 받아간 연방 실업수당은 289억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상한 이메일로 여러 곳에서 신청해 부정, 불법 청구로 간주된 사기 신청으로는 163억 달러를 도둑맞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망자들의 소셜번호로 신청해 타먹은 연방 실업수당도 20만 6천 건으로 1억 3,94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수감자들의 소셜번호를 이용해 세어나간 연방 실업수당도 모두 2억 6,730만 달러인 것으로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은 밝혔습니다. 도둑맞은 456억 달러 가운데 규모가 큰 연방 실업수당들부터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해 범법자들을 구속 기소하고 환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얼마나 빨리 환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조직적으로 대규모 사기 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각 주별 노동국은 연방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수령해간 주민들을 포착해내 수천 달러씩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구잡이로 신청해 타먹었던 수많은 주민들이 연방 실업수당을 전부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수천 달러씩 토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납세자 320만 명에게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지급할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웹사이트 tax.virginia.gov/rebate에서 소셜 번호와 우편 번호만 넣으면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얼마를 받게 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가 급등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긴급 현금 지원에 나선 주 지역들이 미 전역에서 거의 절반인 21개 주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콜로라도는 9월 말 안에,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하와이는 10월 중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리베이트를 제공키로 하고 일정까지 확정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선 납세자 320만 명에게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제공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10월 10일부터 발행하기 시작해 주민들에게는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리베이트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20만 명 가운데 130만 명에게는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시키기 때문에 10월 중순에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0만 명에게는 종이 체크를 발행해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tax.virginia.gov/rebate에 접속해 자신의 소셜 번호와 주소지 집코드만 넣으면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개인이면 $250, 부부 공동신고 시 $500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0월 중에 연소득 개인 $7만 5천, 부부 $15만 이하에 대해 납세자 1인당 $350씩, 부부 $700에다가 자녀들은 몇 명인지 상관없이 $350를 더해 최대 $1,050를 지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은행 계좌를 신고한 주민들에게는 다이렉트 디파짓 해주고 일부에게는 직불카드를 보내거나 종이 체크를 우송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에는 하와이주가 가구당 $1,200씩 리베이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들 주에 앞서 이미 지급을 시작한 콜로라도는 개인 $750, 부부 $1,500씩 9월 말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1인당 $800씩 리베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 전역 50개 주는 연방 지원금 $3,500억 분배받고 팬데믹에서 비교적 일찍이 경기가 회복된 덕분에 모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29개 주는 $1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해 21개 주가 흑자의 일부분을 주민들에게 물가 급등에 따른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긴급 현금 지원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이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확신하고 하원 다수당으로 중점 추진할 4대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12석을 빼앗고 3석을 잃어 9석을 늘리는 것으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 다수당은 여전히 불투명한 반면에 연방 하원 다수당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유명한 정치 분석 보고서인 쿵 리포트에 따르면 공화당은 현재 판세에서 민주당 의석을 12석이나 빼앗고 3석을 잃어 9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6석만 빼앗으면 다수당을 탈환하는데 현재 그보다 2배인 12석이나 민주당으로부터 빼앗을 것으로 판세 분석되고 있습니다. 31곳은 접전 중인데 민주당 의석이 23곳이고 공화당 의석은 8석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전지 승부에서 현역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 분석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연방 하원의 의석 분포는 현재 민주 221대 공화 212, 공석 2석에서 공화 221대 민주 213석으로 역전됩니다. 공화당 하원은 현재 접전지 30여 곳 가운데 민주당 의석 23곳 중에서 상당수를 더 빼앗아오면 최대 251대 184의 압도적 차이의 다수당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초부터 차기 하원의장에 오를 희망에 차 있는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는 하원 다수당으로서 중점 추진할 공화당 하원의 4대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강한 경제를 내세워 물가와 유가 잡기, 공급난에서 중국과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안전한 국가를 내걸고 범죄를 줄이고 남부 국경의 안전을 다시 확보하며 국가안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셋째는 자유로운 미래를 내세워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케어와 개선된 의료를 제공하며 빅테크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책임 있는 정부를 내걸고 안전하고도 공평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울적해지는 등 우울증을 겪는 환자가 많아지는데요.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김윤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을 문턱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요즘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환자가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신체 기능은 정상이지만 기온이 차가워지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초조함,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기분 탓이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로 생긴 계절성 우울증은 아닐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부족해지는 햇빛의 양은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는데 주로 밤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에너지 부족, 활동량 저하, 과식, 과수면 등의 생화학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에 감소해 잠은 늘고 기분은 쉽게 가라앉아 우울증에 더욱 취약해지는 겁니다. 계절성 우울증과 일반적인 우울증은 조금 다른 증세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맛의 음식이 자꾸 입맛을 당기게 해 떡볶이 같은 달고 짠 고열량 음식 섭취가 늘어납니다. 또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는 과수면 증상과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일 누워만 있고 싶은 무기력 증세가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울감 극복을 위해 낮에 30분 정도 햇볕을 충분히 쬐고 건강한 신체 리듬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기분을 조절하고 항우울 효과가 있는 비타민과 식물성 영양소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노란 키위 속 비타민C는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해 기분 전환과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우울감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린 키위에는 100g당 2.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식물성 영양소인 폴리페놀도 풍부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로 장내 유익균 수를 늘리고 정신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또한 생선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분을 관장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연어, 고등어 등의 생선을 많이 먹는 것도 우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 오메가3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강화하고 강력한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해 두뇌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어는 햇빛을 통해 합성해야 하는 비타민 D가 풍부해 기분을 조절하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우울증에는 비타민 B군의 일종인 엽산이 함유된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채소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고 특히 브로콜리에는 우울증을 개선하는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풍부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시립대학 보건대학원의 레니 구딘 교수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10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독감과 맞먹는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른 만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 기부자들의 10명 중 6명꼴인 59%는 물가 급등과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많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한 해 4,849억 달러를 기부해 전년보다 4% 늘어난 바 있는데 올해에는 그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의 물가 급등과 불경기 우려 등으로 불안해진 상황 속에서도 불우이웃을 도우려는 미국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꼴인 59%는 물가 급등과 경제 불안 속에서도 올해 더 많이 기부한다고 밝혔다고 CNBC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부자들의 67%는 자선단체 등을 통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57%는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 천재지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웃 돕기와 자선 기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은퇴한 70대 기부자들은 IRA와 같은 은퇴연금 계좌에서 연간 10만 달러까지 자동 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국 기부자들은 현재 물가 급등과 증시 불안, 불경기 공포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더 어려워진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CNBC는 해석했습니다. 기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여유 있는 계층으로 보이는데 S&P 500 지수는 올 들어 무려 20%나 폭락해 이들의 자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빙 US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1년 한 해
4,849억 달러를 기부해 전년보다 4% 늘어난 바 있습니다. 회사들의 기부액은 211억 달러로 전년보다 23.8% 증가했고 재단들의 기부는 91억 달러로 전년보다 3.4% 늘어났습니다. 미국 가구당 평균 기부액은 한 해 750달러에서 850달러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부자들이 올해에는 더 많이 기부하겠다고 밝혀 총 기부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말 땡스기빙데이와 12월 25일 성탄절, 연말 연시에 특히 자선단체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